낡은 일상의 무게, 추옹, 일 간 낭추와 추옷, 송축희 한지훈에게 새벽 공기는 늘 익숙한 냄새를 풍겼다. 시원하다 못해 뼈에 스미는 듯한 냉기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숨소리, 편의점의 유리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닫히자 그녀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야간 근무는 항상 몸을 녹초로 만들었지만 일상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낡은 유니폼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구겨진 민준이의 사진이 손끝에 닿았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들. 그 작은 존재가 바로 그녀가 이 모든 고단함을 버텨내는 이유였다. 편의점 캐비닛에 붙어있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잠시 미소 지었다. 8살 한창 장난기 넘칠 나이의 민준이는 또래보다 유난히 총명했고 특히 복잡한 퍼즐이나 레고 조립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민준이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오랜 시간 지훈의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이 있었다. 바로 만성적인 희귀병이었다. 주기적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언젠가는 더 큰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은 지훈의 어깨를 늘 무겁게 만들었다. 500원짜리 생수 하나를 계산하는 손님에게 그녀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 편의점의 차가운 진열대처럼 단조롭고 가끔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퇴근 후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반지하 방이었다.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습관처럼 민준이의 방문을 살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이 이불을 살짝 걷어차고 있었고 땀으로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아이의 열이 있는지 확인하듯이 이마를 짚어보았다. 다행히 열은 없었다. 민준이의 가늘고 규칙적인 숨소리는 지훈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좁은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밥솥에 남아있는 찬밥과 김치찌개를 데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 냄새가 공간을 채웠지만 지훈은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식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 앉아 그녀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낡은 벽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그녀의 고독한 식사를 재촉하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이가 잠든 시간, 비로소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종종 그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곤 했다. 창밖은 반지하 특유의 습한 기운과 함께 지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그 모든 소리는 지훈에게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한지훈은 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민준이의 아빠, 즉 그녀의 전 남편은 민준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잠적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촉망받는 과학자였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그와의 짧은 만남과 사랑 끝에 민준이를 낳았지만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사라져 버렸다. 혼자 남은 지훈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다. 아이의 양육비는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악착같이 일하고 아끼고 또 아끼며 민준이를 키웠다. 그녀는 민준이에게만큼은 세상의 차가운 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때로는 비참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민준이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민준이는 그녀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의미였다. 그녀는 가끔
아들의 임에 맺힌 송골송골한 땀방울을 닦아주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어.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낡은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좌판에서 파는 야채 꾸러미를 잔뜩 들고 가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야채들이 길바닥에 흩어졌고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또 다른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지각하면 안 될 텐데. 하지만 할머니의 힘없는 모습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능숙하게 흩어진 야채들을 주워 바구니에 담고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의 땀으로 젖은 손을 잡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아가씨 고맙습니다. 다 늙어서 주책을 부렸네. 고마워서 어쩌나. 지우는 할머니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려 했다. 이거라도 받아. 작은 성이야. 지우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돌아서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면접에 조금 늦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이런 작은 친절이 그녀의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민준이에게는 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민준이는 늘 그 상자를 들고 다니며 낑낑거렸다. 엄마, 이거 아빠가 남겨준 거래. 근데 어떻게 여는 건지 모르겠어. 민준이는 아빠가 천재 과학자였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상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 남편이 떠나기 전 민준이의 요람 옆에 놓아둔 것이었다. 그저 아이에게 남겨준 단순한 장난감이나 기념품이라고 생각했다.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긴 했지만 그저 예술적인 문이라고만 여겼다. 민준이는 종종 상자를 요리조리 돌려가며 문양을 맞춰보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지우는 민준이가 상자에 집착하는 것이 안쓰러워 언젠가 한번 열어주려고 했지만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잊고 지냈다. 그저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평범한 나무 상자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작은 나무 상자는 민준이 아빠의 비범한 재능과 앞으로 다가올 폭풍 같은 사건들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이, 그리고 민준이의 삶이 이 작은 상자로부터 시작될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검은 그림자의 등장, 추옹, 투, 수, 엑슈앗 히엔추와 봉젠 지윤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고단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었다. 낡은 원룸의 좁은 방에서 민준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밝게 웃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공룡 만들기 해요. 민준이의 해맑은 미소는 지윤에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고액의 병원비와 불안정한 미래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한지윤 씨 되십니까? 강태준 씨의 사망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강태준.
그 이름은 민준이의 친아버지이자 지윤의 전 남편이었다. 그는 민준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소식조차 끊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이라니. 지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묘한 공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강태준 씨가 사망하셨다고요. 어떻게? 지윤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자세한 내용은 유족에게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지윤 씨는 망자의 아들, 강민준 군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법정 대리인이시므로 유언장 낭독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윤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낭독회 날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5천만 달러. 그들이 언급한 금액은 지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그들은 민준이의 아버지가 생전에 거대한 발명품을 개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산은 오직 아들인 강민준에게 상속될 것이며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인 한지윤이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지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5천만 달러. 그녀의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이라면 민준이의 병을 치료하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너무나 큰 돈,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 남편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녀를 얽어맬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지윤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민준이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그저 민준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희귀병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이 돈이라면 민준이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져야 했다. 며칠 후 지윤은 민준이와 함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민준이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낯선 얼굴들은 지윤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민준이의 친삼촌인 강진욱 강태준의 동생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윤을 훑어보았다. 그는 명백히 지윤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강진욱의 옆에는 그의 아내인 박선영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 역시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이었다.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강태준이 남긴 막대한 유산의 규모를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모든 재산이 아들인 강민준에게 귀속되며 한지윤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강진욱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천박한 여자가 우리 조카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형은 죽기 전까지 저 여자랑 아무런 왕래도 없었는데. 박선영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 여자는 그저 돈만 보고 접근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민준이는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인데 어떻게 저 여자가 그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게 둡니까? 우리가 맡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고 모든 친척들도 동조하듯 수군거렸다.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민준이의 손을 잡고 침착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에 익숙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이것은 고 강태준 씨의 분명한 유언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지윤 씨는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진욱은 물러서지 않았다. 법적인 문제라니 우리는 저 여자의 양육 능력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겁니다. 우리 강씨
집안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지윤을 위협했다. 지윤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민준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었다.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를 새로운 싸움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이 악독한 친척들로부터 아들의 유산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의 작고 평범했던 일상은 5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유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거대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언장 낭독회가 끝난 후 한지훈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진욱과 박선영은 그들의 말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지훈의 양육 능력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강태준의 막대한 유산과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한지훈이라는 평범한 싱글맘의 등장을 대서특필했다. 지훈의 이름 앞에는 5천만 달러 유산의 대리인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 그녀의 낡은 반지하 원룸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낯선 시선들이 그녀를 쫓았고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최대한 자제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늘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주위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한편 강진욱은 지훈을 압박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비난하고 민준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지훈을 정신적으로 고갈시키고 결국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민준이를 납치하여 유산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 사설 탐정 중 한 명이 바로 현우였다. 현우는 차갑고 냉철한 인상의 남자였다. 무뚝뚝한 표정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강진욱의 지시에 따라 지훈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쫓았다. 그녀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민준이를 돌보는 모든 순간을 관찰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해왔지만 한지훈은 그에게 묘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초라한 삶 속에서도 늘 아들을 보호하려 애썼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놀라운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임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했지만 그녀의 행동들을 보며 강진욱이 말했던 천박한 돈벌레라는 이미지와는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민준이를 데리고 동네 작은 공원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나온 바깥바람에 민준이는 신이 난 듯 뛰어놀았다. 지훈은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미소 지었다. 그때 공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낯선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남자 바로 현우였다. 지훈은 불안감에 민준이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민준아, 우리 이제 집에 갈까? 엄마, 조금만 더요.
민준이는 아쉬운 듯 졸으며 뛰어다녔다. 그때 민준이가 놀던 곳 근처에 있던 낡은 그네가 갑자기 삐걱거리며 기울어지는 것을 지우는 발견했다. 녹슬고 낡은 나사가 빠지면서 그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아이가 그네를 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민준아 안 돼. 지우는 순간적으로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민준이를 잡아채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지훈이 민준이를 끌어당긴 바로 그 그네가 쾅 소리를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무 기둥이 부러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그네는 바닥에 처박혔다. 민준이는 놀라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지훈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네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지훈의 순발력과 민준이를 향한 본능적인 보호 본능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에서 강한 모성애와 함께 예상치 못한 상황 대처 능력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잠시 후 공원 구석의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달래는 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아들이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꼭 안고 흐느꼈다. 그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현우는 그녀에게서 묘한 연민을 느꼈다. 강진욱이 그에게 지훈을 탐욕스러운 여자로 묘사했지만 현우가 직접 목격한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과 민준이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강진욱에게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의 보고서에는 지훈의 비범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그리고 강진욱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여자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임무가 정말 옳은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성을 느꼈다. 그의 본능이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정의감이 깨어나는 듯했다. 이 싱글맘은 단순한 타겟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치 못한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강진욱은 지훈의 집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그는 법률 소송 외에도 밤늦게 낯선 사람들이 지훈의 집 주변을 서성이게 하거나 협박성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지훈이 언제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무릎 꿇을지 기다렸다. 그가 고용한 다른 사설 탐정들은 지훈이 잠시라도 방심하는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보낸 가장 유능한 감시자가 이미 그의 계획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틈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도이 휴 반문 디앱툭 viet chung kar, 도이 se viet chung katrudoa trendani jan tao, 디앱툭 viet chuong for, 사장 법정의 그림자, 그리고 뜻밖의 등장, 추옹 올 봉토이, 토아 안, 와수 엑수앗 히엔. 발행고 한지훈은 법정의 차가운 공기에 압도되었다. 높다란 천장과 굳게 닫힌 문, 그리고 위압적인 판사의 자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옆에 앉은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두려운 듯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강진욱과 박선영은 변호사들과 함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훈의 초라한 옷차림과 긴장한 표정을 비웃는 듯했다.
강진욱의 변호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은의 양육 능력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녀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민준이의 희귀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지어 지은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까지 들춰내며 그녀를 비난의 도마 위에 올렸다. 한지훈 씨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줄곧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했으며 거주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강민준 군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회의실을 울렸다. 지훈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은 비록 악의적이었지만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믿음이 그녀에게 버틸 힘을 주었다. 그녀는 진술 기회를 얻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에 대한 사랑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은 몇몇 방청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했지만 강진욱 측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감정적으로 치부하며 깎아내렸다. 모성애는 훌륭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민준 군에게는 안정적인 환경과 최고의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지훈 씨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분위기는 강진욱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지우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민준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위협적일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예리했고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바로 현우였다. 강진욱과 박선영은 현우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들은 그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판사조차도 그의 등장에 미세하게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현우는 오직 한지훈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민준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감시하며 보았던 모든 순간들을 되짚었다. 그녀의 순수한 친절, 아들을 향한 헌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강진욱이 그에게 말했던 탐욕스러운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우는 자신이 감시하며 알게 된 강진욱의 비열한 행동들과 그가 숨기고 있던 전 남편의 진정한 유언에 대한 단서들을 떠올렸다. 강태준은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사라지면 내 아들을 보호해줘.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믿어줘. 그녀는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었다. 현우는 강태준의 유언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김민준이 한지훈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사에게 짧은 휴정을 요청했다. 판사는 잠시 고민 끝에 휴정을 허락했다. 그 짧은 휴정 시간 동안 한지훈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왔다. 그녀는 민준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그때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웠다. 지훈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그가 강진욱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여기에?
현우는 그녀의 경계심을 눈치챘는지 차분하게 말했다. 강태준 씨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과 민준군을 보호해 달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을 찾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전 남편이 그를 고용했다니. 현우는 지훈의 의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듯 자신의 과거를 짧게 언급했다. 저는 과거에 특수부대에서 일했습니다. 강태준 씨는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작은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그저 평범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자. 현우는 그녀에게 상자에 숨겨진 복잡한 메커니즘과 그 안에 강태준이 남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강진욱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상자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진짜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5천만 달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그 상자 안에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상자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강태준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대비했을 줄이야.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진실함과 보호 본능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협이 아닌 예상치 못한 든든함을 느꼈다. 저를 믿으십시오. 현우는 말했다. 저는 당신과 민준군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강태준 씨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그는 강진욱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그 남자의 눈빛 속에서 본 희미한 희망을 위해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고 평범했던 삶은 이제 거대한 음모와 위험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동맹과 함께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현우는 그녀의 두려운 감시자가 아닌 그녀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다. 법정의 휴정 시간은 한지훈에게 짧지만 운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현우의 등장은 그녀의 무너져가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함과 함께 묘한 신뢰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강태준의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현우의 눈빛과 그의 말은 그녀의 직감을 흔들었다. 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듯이 말했다. 지우는 망설였다. 집에 있어요. 민준이 방에요. 지금 당장 가서 가져와야 합니다. 강진욱이 눈치챘을 겁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현우는 긴박하게 말했다. 지우는 민준이를 재판장 내부에 있는 김민준 변호사, 텐 루아츠, 모이추아 지윤, 콩 파이훈우에게 잠시 맡긴 후 현우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지윤의 반지하 원룸으로 향했다. 현우는 가는 내내 주위를 경계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어떤 위험에도 대비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의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우는 지훈에게 먼저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숙련된 움직임으로 먼저 건물의 주변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낡은 원룸 주변에는 이미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강진욱이 보낸 사람들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훈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다. 뒤로 돌아가십시오. 현우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우는 단호했다. 지우는 현우의 지시대로 아파트 뒷골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작은 창문을 통해 자신의 집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미 강진욱의 사설 탐정들이 집 안으로 침입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의 방을 뒤지고 서랍을 헤집고 벽장까지 열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민준이의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현우가 움직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접근하여 잠복하고 있던 강진욱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무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는 상대를 단숨에 쓰러뜨렸다. 강진욱의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현우의 눈빛은 살벌했고 그의 몸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 남자의 모습은 분명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현우가 강태준이 말했던 수호자임을 직감했다. 현우는 침입자들이 무력화된 것을 확인한 후 지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집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의 작은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다. 지훈은 민준이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현우는 그것을 건네받자마자 전문가의 눈으로 상자의 측면을 자세히 살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강태준 씨가 고안한 암호 해독 장치이자 정보 저장 장치입니다. 현우가 말했다. 그는 상자의 복잡한 문양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강태준 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발명품과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민준 군에게 있습니다. 지우는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에게 열쇠가 있다니. 현우는 지훈에게 민준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조합하는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 강태준 씨는 민준군이 어렸을 때부터 가진 퍼즐 능력에 착안하여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민준군만이 해독할 수 있는 일종의 퍼즐입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의 아빠가 남겨준 낡은 노트가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그 노트에는 민준이 아빠의 그림과 함께 어린 민준이가 끼적거린 듯한 알 수 없는 도형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훈은 문득 민준이가 늘 가지고 놀던 퍼즐 조각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들의 모양이 노트에 그려진 도형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가 가지고 놀던 퍼즐 조각들이에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것들이 혹시 이 상자의 열쇠일까요? 현우는 지훈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강태준이 남긴 지시만 따라왔을 뿐 이토록 상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태준 씨는 늘 기발한 방식으로 정보를 숨겼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진욱이 보낸 부하들이 경찰을 불렀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싸움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법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우가 말했다. 이 상자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민준군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현우의 단호한 눈빛을 믿었다. 그녀는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현우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췄다. 지우는 민준이에게 이 상자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이 상자 안에 민준이의 미래가, 그리고 그녀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현우라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강진욱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토이 히우반 무온 티앱 투치 위엣 추옹 익스 토이 세비엣 추옹 6 누아 트렌 단 이전 타오 티앱 툭 위엣 추옹 6 6장 최후의 심판대 그리고 반전의 빛 총 식토와 안추오이 충 파안 상추아 수 자옹고치. 법정은 다시 개정되었다. 한지윤은 김민준 변호사의 옆에 앉아 있었고 현우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지윤에게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강진욱과 박선영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지만 현우의 등장을 의식하는 듯 미세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강진욱 측 변호사는 다시 한번 지윤의 양육 능력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은 지윤의 초라한 배경과 불안정한 수입, 그리고 민준이의 병을 언급하며 그녀가 결코 5천만 달러의 유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지배하는 듯했다. 한지윤 씨는 아들의 희귀병조차 제대로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고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강진욱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지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말이 현실이었기에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까 두려웠다. 그때 현우의 눈빛이 그녀에게 닿았다. 그의 눈빛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품에 안고 온 작은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김민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 측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강진욱 측 변호사가 비웃었다. 결정적인 증거라니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한데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으시려는 겁니까? 김민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윤의 손에서 나무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는 상자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이 상자는 고 강태준 씨가 아들 민준 군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강태준 씨의 진정한 유언과 함께 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강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현우가 지윤과 접촉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이렇게 빨리 상자를 찾아낼 줄은 몰랐다. 그는 당황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저것은 그저 평범한 나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진욱 측 변호사가 소리쳤다. 상자를 열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판사는 상자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문양들에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김민준 변호사는 지윤에게 시선을 주었고 지윤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듯했지만 엄마의 눈빛과 김민준 변호사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용기를 냈다. 민준아, 아빠가 남겨준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 수 있을까? 지윤이 속삭였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으로 상자를 받아든 민준이는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상자의 문양들을 요리조리 돌려보았다. 아이는 평소에 복잡한 퍼즐을 맞출 때처럼 상자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상자의 문양들이 미세하게 맞춰져 가는 듯했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강진욱과 박선영은 경악스러운 눈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준이가 가진 특별한 재능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작은 손이 마지막 문양을 맞추는 순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함께 강태준의 자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김민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강태준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 그는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만약 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나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영상을 남긴다. 나의 모든 유산은 아들 민준에게 귀속되며 나의 발명품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나의 형 강진욱이 꾸민 음모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영상 속의 강태준은 자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강진욱이 꾸민 계획적인 살해 시도였음을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노리고 강진욱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준이의 유산까지 가로채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강진욱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벌인 행동들과 그가 자신을 협박했던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강진욱의 치밀한 범죄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다. 강진욱과 박선영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선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방청객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로 술렁거렸다.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강진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자리에서 강진욱은 체포되었고 박선영 또한 공범으로 연루되어 조사받게 되었다. 그들은 그토록 갈망했던 부를 얻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실에 표현되고 아들의 권리가 되찾아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현우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차갑던 눈빛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강태준의 유언대로 그는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보호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만남이 그의 메마른 삶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그의 뒤를 따라 한지훈과 민준이,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변호사 김민준이 법정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Tôi hiểu bạn muốn tiếp tục viết chương 7. Tôi sẽ viết chương 7 đua trendan 이전 타오. tiếp tục viết chương 10. 7장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믿음의 흔적. 추옹, 칩을 코이, 자우모이. 와 다우벳, 추아니엠 틴 법정에서의 승리는 한지훈과 민준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강진욱과 박선영은 모든 죄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구속되었고 이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사회의 공분을 샀고 언론은 그들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때 그토록 지훈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되씹어야 했다. 지훈은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강태준의 유산 정리에 착수했다. 5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다. 김민준 변호사는 강태준이 개발했던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 기술은 미래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 씨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권리를 민준군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지훈 씨가 민준군의 법적 대리인이자 이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지훈은 놀랐다.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을 이토록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분명 그녀를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그녀와 아들을 믿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의 유언에 따라 이 막대한 유산을 단순히 민준이의 치료와 생활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 민준이의 병을 치료했고 아이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더 이상 숨죽이며 약값과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민준이는 건강을 되찾으면서 더욱 활기차고 밝은 아이가 되었다. 지우는 민준이의 이름을 따서 민준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과 민준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희귀병 아동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를 설립하여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데 힘썼다. 김민준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고문이자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지훈의 비전과 헌신에 깊이 감명받았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사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어느 날 지훈은 재단 사무실에서 현우를 다시 만났다. 현우는 법정에서 강진욱을 제압한 후 홀연히 사라졌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지훈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함 대신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현우가 먼저 말을 건넸다. 덕분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강태준 씨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짧게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이었으나 한 작전 중 동료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에게 기술적인 도움과 함께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었다고 했다. 강태준 씨는 제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저에게 빛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지우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에게 재단의 보안 책임자로 일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의 존재는 지훈과 민준이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민준이의 예전 유치원 친구 엄마들이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들은 과거에 지훈을 험담하고 그녀의 가난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민망함과 함께 후회가 역력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그때 너무 모르고 정말 몰라봤어요. 한 엄마가 울먹이며 사과했다. 민준이 아버님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지훈 씨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도 모르고 지훈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앙금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포용력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평화로웠다. 지우는 민준이와 함께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끼고 절약했으며 무엇보다 민준이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뛰어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며 평범한 엄마로서의 삶을 만끽했다. 그녀에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눔의 마음이었다. 밤늦게 지우는 민준이의 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USB 외에도 강태준이 직접 그린 민준이의 어릴 적 그림들이 몇 장 들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사랑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 상자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강태준의 깊은 뜻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지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아 민준이의 침대맡에 놓아주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자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의 증거였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던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희망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존경받는 이사장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개척한 강인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준이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여 아버지의 천재적인 두뇌를 물려받아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희귀병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한지우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미래과학 꿈나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캠프는 민준이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고 강태준의 에너지기술 연구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운영되었다. 캠프는 과학에 재능이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강태준의 유산은 이제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이 되고 있었다. 지우는 연단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아닌 지혜와 관록이 깃들어 있었다. 이 캠프는 우리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리라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캠프 개소식이 끝난 후 민준이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민준이는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치료받은 생명을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현우가 그림자처럼 그들 곁에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달리 따뜻했다. 그는 재단의 보안 책임자이자 지훈과 민준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진욱에게 고용되었던 두려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수호자였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늘 감사합니다. 현우 씨. 지훈은 진심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함께 캠프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과학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지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한때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민준이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강태준이 직접 그린 민준이의 그림들과 함께 그의 마지막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자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춘 도구가 아니라 지나간 세월의 흔적과 가족의 사랑을 담은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그녀는 한때 혼자였다. 민준이의 병과 강진욱의 위협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현우라는 든든한 수호자를 만났고 김민준 변호사라는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녀는 미미를 품에 안았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흰 털이 섞인 미미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다. 미미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골골거렸다. 지우는 미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이 세상의 모든 싱글맘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놓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숨겨진 힘과 용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빛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영웅이며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당신의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